250만 원씩에 받더라고. 그래서 그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봐도 뭐야,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은 이자율도 낮고 경제성장률도 낮지만 물가가 안정만 된다면 가장 살기 좋은 형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가가 올라서 자꾸만, 그렇지, 물가만 잘 컨트롤 된다면은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우리 사는 데서 있어야 어려움을 별로 느끼는 건 덜한 겁니다. 어쨌든 선진국 가면서 고성장이 저성장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미리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선진국에 가면은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아침에 방청객들 여기 오실 때 많은 분들 버스 잘 타고 오셨거나 지하철 잘 타셨죠? 네. 지하철도 n분의 1은 여러분 거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지하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동네 나가면 요새 여의도 여기 KBS 보면은 앞에 여의도 공원 좀 좋습니까? 아침에 가면 열심히 뛰시고 운동하고, 요즘엔 시골에 가도 배드민턴장 가 있어요. 그거 n분의 1이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선진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면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니까, 쓰레기 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걸로 비용이 나가니까 자기 세금이 글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 지가 깎아먹는다는 거를 아는 것을 선진의식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소셜 코스트, 사회적 비용이 줄어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갖고 있더라도 훨씬 풍요롭게 사는 걸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머니에 있는 돈만이 내 돈이 아니라 사회에 공원이 생겼으면 와, 우리 정원이 크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선진국 국민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세를 우리도 지금부터 가질 준비를 하면서 사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모든 것들이 좀 더 평화롭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기간이 많아지고 그럴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부자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더라. 부자가 되는 건 쉬운데요, 이거 자식 새끼들이 까먹는 것 또한 쉽습니다. 그죠? 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쉬운데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 잘못 물려주면 그거 금세 까먹습니다.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거 여러분 믿으세요? 전 아주 강력히 믿습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게 진짜로 맞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30몇 년 전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엔 한국에는 3대 가는 부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미국 이런 데 이제 3대 이상 간 부자들 한번 조사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부자 중에요, 자기의 부를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이제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을 보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안 돼요. 80명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3대까지 가는 사람을 보면 그거보다 훨씬 적지. 왜 그럴까? 1대의 돈을 번 사람은 자기가 바닥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부 벌었는데 2세대는 아버지의 그 어려움을 모르면서 돈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잘 써야지 그러다가 주변에서 그 사람을 꼬드기고 뭐 하는데 전부 날리는 게 대개 재벌 2세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혹시라도 재산을 자제분들한테 넘겨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올바르게 경제 개념을 같이 훈련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공연불이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부자라는 것은 이렇게 3대까지 4대까지 갈 수 있도록 잘 가족을 훈련시키는 거라서 제가 아까 오늘 이 프로그램도 가족들이 좀 모여서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경주 최씨 집안 아니에요. 13대 동안 300년을 부자로 갔어요. 거참 멋쟁이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 새로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서 자기네 근처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라, 뭐 등등 이런 게. 지금도 신경지역의 KTX 역사에 가면 화장실 세면대 옆에 그 최씨, 그 경주 최씨가 13대 내려온 그거에 중요한 요목이 있는데, 바로 그 요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과 경제를 다루는 노하우, 요즘 말로 한다면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거를 윗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전한 부자가 안 되고 전부 중간에서 망해버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제분들한테 나중에라도 혹시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러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을 함께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지혜로움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전부 맞던 돈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부자의 개념을 가지면서 늘 경제 공부를, 그래서 본인이나 자제분들도 지금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항상 신문도 보시고 경제신문 보시고 세계 움직임을 보면서 아하,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겠구나, 준비는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함께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자제분이나 또는 뭐 아직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요런 10가지를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제 나름대로 10계명을 하나 만들어 놔봤어요. 첫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니는 거는 늘 감사하지만 직장보다 직업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지고 무엇인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라.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군데 칼럼도 많이 썼는데 이 셀러던트라는 의미를 잘 되새겨봐라. 셀러리맨하고 스튜던트의 이 합성어인데, 봉급을 받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학생의 개념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라. 사실 저도요, 석사 박사학위를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 어렵지만 주말을 이용하든 밤을 이용하든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 가게 되면 제2의 인생이나 제3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핸디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늘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말도록 하라 라고 자제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늘 많은 말씀들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한다 하는 거를 꼭 좀 상기시켜 주세요. 후회한다 하는 거를 꼭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이드 잡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거 사이드 잡이라는 게 나 직장 다니면서 딴 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본인이, 남편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집에 계신 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옆에서 새로운 일들을 미리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잘 나갈 때 준비하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 저도 우리나라 3대 대기업의 아주 높은 자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항상 앞만 보이고 모든 건 다 끝내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변화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 잘 나갈 때일수록 여유를 혹시 갖고 정신을 한 번 더 차리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나갈 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움을 반드시 갖도록 애를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간땡이가 좀 붙죠. 그래서 어깨에 그냥 잔뜩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다 나중에 목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다른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게 혹시 어머님들이나 또는 또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 눈에 비친다면 늘 경계를 갖도록 주의를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주셔야 돼. 여보 너무 그러지 말아요. 늘 잘 나간다 그러고 항상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거니까 하면서 그걸 정신 차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일은 찾되 생뚱맞은 일을 찾는 건 안 돼. 내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은퇴하신 다음에 뭐 새로운 걸 한다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찾으다 망해요. 제발 부탁인데요. 이 세상에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일을 그렇게 금세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하던 일 언저리에서 찾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그런 일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거나 하면은 이 세상에 쉽게 성공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특히 생뚱맞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이거를 좀 꼭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6번째 6계명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분명히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아무나 브랜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브랜드를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지. 자기의 노력과 공부와 자기하고의 싸움이 치열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계통에서든지 5% 1% 안에만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비슷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데 뭐 그죠? 그러나 5% 1% 안에 들어가는 노력은 남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간에 자기만의 싸움을 끝없이 한 사람들이야. 그걸 저는 자신만의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제2의 인생이라는 건. 따라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에이,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은 돼.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재벌 2세벌 사람들. 그죠? 좋잖아요. 그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99%의 사람은 반드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인생을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그게 닥치더라도 잘 슬기롭게 내필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절대로 단거리 경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75세까지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조절을 잘하면서 길게 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미리 기죽거나 주저앉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주변의 팬들이나 저희 동년배들한테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큰 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으로 뽑았던 친구들이 요즘 옷 벗고 나오는 친구가 많아요. 막 49세, 50세. 걔 쫓아와서 저한테 어디 좋은데 또 취직할 게 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 없어. 없으니, 왜 막 네 나이에 누굴 뽑냐? 다만, 내가 거꾸로 뭐라면 몇 년 있었냐? 25년 있습니다. 그렇지? 요즘 나이 몇이냐? 시운입니다. 그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쟤 뭐 90세까지 살지 않겠어요? 몇 살까지 이럴 것 같아? 75세야. 그럼 앞으로 25년 더 일해야 되네? 그럼 네가 25년 일한 것만큼 더 가야 되잖아. 그럼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을 못한 얘기를 짚어주거든? 그러네요. 그러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서둘르고 그래? 앞으로 네가 온 것만큼 가야 돼. 그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천천히 살펴보고 네 길을 판단해서 가도록 해.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생활 하지 말고 네 일을 찾아. 라고 제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여러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내 왕년에 뭐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지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제 인생은 새롭게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제2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주변에서 좋은 분들 많이 봐요.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학교 수의로 들어가시는 분. 멋쟁이지. 그래서 애들을 떠나긴 싫으니까 학교에 수의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닿는 데까지 그동안 나오는 연금하고 거기서 나오는 작은 수입하고 하면서 아이들 크는 거 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든지 할 일인데 내가 옛날에도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어떻게 수의를 하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제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건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제 인생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에 간 외국에 보면은 참 멋쟁이들 많아요. 그 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양반들이 딱 벗어제끼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들이요. 우린 지금 아직도 체면 문화라는 게 사람의 앞길을 탁탁 막습니다. 근데 그거 곧 없어질 거예요.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네, 앞으로는요, 돈을 버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쇠해져요. 아시겠지만 말이죠. 주변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하루가 다르게 연로하시는 거 느끼십니까? 예. 뭐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가서 산에 가는 거. 그죠? 그거 안 됩니다.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찾지 않으면은 인생이 너무 지루해.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반드시 찾아라. 이런 걸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자막 처리된 거 보시면서 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남편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곧 은퇴를 앞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없다면 갖도록 해줘야 되겠지 하고 가족회의 같은 데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한테 드리는 재테크를 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지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난 이미 은퇴했는데 이 자식아 지금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좀 어루만져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바로 앞두셨거나 은퇴를 하실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재테크 조언을 지금부터 제가 조금 많은 거를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여보,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나이가 이미 은퇴하는 사람이 많은 연령인데 내가 은퇴를 한다면 그리고 경제활동이 끝난다면 어떤 그런 액션에 들어가야 다음번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답이 나오잖아요. 뭐 교과서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저 저 친구는 뭐 자기는 그런 입장 아니면서 남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전 뭐냐고 생각하면 가족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요,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한테 제가 제발 부탁이에요. 남편들이 어느 날 퇴근해가지고 안색이 안 좋아서 들어오셨어.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한상 봐놓고 소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그동안 애쓰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애쓰셨어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잘 미래를 설계합시다. 이래야지. 거기다 대고 그 좋은 회사 왜 간뒀어? 이게 곤란해. 이거 아주. 이게 곤란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가서 빌어, 뭐, 빌다고 되나? 머리를 반드시 맞대십시오. 그리고 본인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자라고 남편분들한테도 전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이 얘기해야지. 그리고 자제분들이 연령층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한글 깨치고 알아들을 친구라면 같이 모여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봐,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앞으로 난 이런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고 너는 지금 다음번 넌 학교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전부 가족을 다 놓고 플랜을 가족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가슴에 와 닿으세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남자들 그냥 끝까지 그죠? 제발 그거 짐을 덜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향후 인생을 가족 있는 부부들끼리 또 나머지 분들하고 같이 인생을 반드시 설계하는 지혜로움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나 상속 같은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옛날은 덜커덕 일 나온 다음에 그냥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뭐 별짓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이건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합시다 또는 많지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를 부부지간에는 전부 합의를 미리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위험성이 높은 쪽에 주식 투자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난 요즘에도 동창회 같은 데 가면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내 옆에 와서 소주 몇 잔 주고 물어보는 게 그거요. 이 박사 좋은 주식 없어? 그럼 내가 길을 갖다 대라고 이 갖다 대고 거기다 대고 얘기해. I'm still hungry. 내가 그러지. 그 이상한 놈 아니에요? 있으면 저 주겠어요? 그죠? 주식 투자는요,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 왜냐면, 카발 시간이 있잖아요. 30대 중후반서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중립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50 넘어가면 아주 할아버지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안 잊어버리게. 안 잊어버리게. 근데 많은 사람이 주식 그러면요. 따따블 없어? 그 없어, 엄마. 따따블이 어딨어, 자샤.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지금 이제 뭐 3%, 4%밖에 안 되는데 10%만 벌면 많이 버는 거야, 적게 버는 거야? 많이 버는 거지. 근데 10% 주식에서 돈 나오면 주식 같질 않은가 봐. 간땡이가 보스요. 간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있는 놈이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아무나한테 와서 맞짱을 뜨져요. 붙어볼래? 뭐 이러고. 안 돼요. 50대 저희 같은 달 때는 절대로 주식 투자. 객장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부탁이야. 집에 들어오라고. 큰일 나요.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안전한 채권이라든가 그냥 한 5% 정도 되는 거에 수익률이 나오는 거라면 몰라도 어디 뭐 20%, 30% 쫓아다니다 나중에 보면 깡통 계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초보자가 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거예요. 망하는 소고기요. 집안 망하는 소고기요. 주변 옆에다 전부 돈 빌려다가 그냥 집어넣고 전부 깡통쳐. 큰일 나요. 특히 퇴직금 같은 거 받은 분들은 절대로 주식하면 안 돼요. 난 주식회사, 이 증권회사에 강의 많이 다니지만 증권회사 사장이 보면 나한테 야단하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난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주식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면 완전 우량주로 연수익률 그저 한 7, 8% 나는 게 있다면은 은행이자보다 2배인데 그건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손 안 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정성 위주로 가야 된다. 돈을 버는 것보단 지킬 때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제가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구조조정을 착수해야 돼. 개인적으로. 구조조정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 구조조정 이런 느낌이 있다가 제가 가정경제에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좀 이상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다 경제활동이 딱 끊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구조조정 해야 될 게 집이요. 집의 사이즈를 웬만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 집 깔고 앉아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부동산은 선진국 가면 절대로 옛날처럼 강남의 집값 오르듯이 재건축 3억에 서서 9억짜리 이런 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없어요. 선진국 가면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올라가면 그 선진국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진국 간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시면 안 돼. 다만 전반적으로 다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의 규모를 가급적 줄이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이제 수익성으로다가 단 몇 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이자로 자기한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동차가 집에 2대가 있다면 한 대로 줄여야 되는 거지. 꼭 필요하다. 큰 게 있다 그러면 팔고 작은 차로 빨리 바꿔야 돼. 근데 그걸 못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돈을 줄줄줄줄 세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 때랑 비슷하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탁탁탁탁 움직이는 사람이 더 길게 멋진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험 들어놓은 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보험을 아주 이성적으로 들었다기보다 되게 떠밀려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철이 엄마 하나, 영희 엄마 하나, 신우이가 하나, 무슨 올케가 하나. 그냥 자기가 돈을 벌고 수익이 창출될 때는 그 정도 끌고 가다가도
본인이 제2의 인생을 살 때쯤 되면 있는 거를 전부 내놓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든 보면서 중복되는 건 과감하게 전부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제껴서 해약할 건 하고 해서 딱 필요한 것만 들고 가지 않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막을 도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비용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작지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이라도 이제 아마 처음에 하다 보면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조금이라도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체면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왕년에 내가 뭔데 부끄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자기는 지금 85세, 9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물려주실 일이 혹시 있더라도 밑에 절대로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지 말라고 제가 강의 나가서 신신당부합니다. 어르신네들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다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슬기롭지 다 물려주고 나면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횟수도 또 끊어져요. 이거 신경질 납니다. 제일 좋은 건 애들이 왔을 때 통장만 내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당신도 하나 있지 여보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현실이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쓰고 나머지를 돌려주실 수 있으면 돌려주되 다만 자제분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건 좀 도와줘야 되겠지만 정에 입각해서 다 쟤는 내가 충분히 믿는 애니까 하고 전부 넘겨놨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가능성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런 가족도 많겠지만 그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거는 요즘에 나가다 보면은요, 시니어들 일할 수 있는 데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또 신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정책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좌우지간 그게 큰 돈이 됐든 작은 돈이 됐든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면서 살아야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나서도록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증대토록 해라. 마지막으로 이 연금을 들어두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사실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지금 뭐 거의 컴팔서리로 이제 대부분 다 들고 있지만 아직도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드십시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사실 저희 때도 처음서부터 들었다가 중간에 이거 현금으로 찾아가신 분들 지금 아주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뭐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본인 돌아가도 부인한테 나오니까 이건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인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신지 점검하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5년짜리 10년짜리에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라.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무슨 뭐 군인연금 같은데 직간접적으로 걸려있는 게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를 전부 빼보고 없다면 마지막으로 집이 있으신 분은 주택연금이라는 거를 반드시 활용해 보도록 애를 쓰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가 두 분이 다 넘으신 분들이 9억이 안 되는 집을 은행에다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주고 그분이 생존하시는 동안에 다 쓰고 나머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해서 은행이 그동안 받아갈 돈 받아가고 나머지를 자손들한테 상속시키는 기가 막힌 제도가 한국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같은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갖도록 하지 주택값 많이 올라가서 뭐 나중에 옛날처럼 뭐 집값이 확 올라가지 않나 하는 기대가 혹시 있다면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접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어드바이스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굉장히 잘 됩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자제분들을 잘 기르시고 손주님들 잘 기르시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쭉쭉 나오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정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경제 속에 한국을 이해하는 슬기로운 눈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바로 농사를 잘 짓는 농자가 해야 될 천기를 읽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보여야 가정경제가 보인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함께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설 연휴에 고향 가서 부모님들 다 찾아뵈실 텐데 많이들 그때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연금이라든가 우리 부모님의 노후 경제에 대해서 다 같이 형제들끼리 머리 맞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네요. 아주 좋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이나 이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와도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도 없을 테고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요즘에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신문을 꼭 보시고 우리 KBS에서도 경제 포커스 같은 방송에서 그런 걸 계속 알려주니까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셔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좀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재미와 모험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뭐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안전의 가치를 좀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안전해야죠. 뭐 돈 잘못 쓰면 이게 칼날의 양면 같잖아요. 돈 때문에 뭐 많은 사람 좀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인생 살다 보면은 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계화 전략연구소 소장이신 이용거 박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